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반복된 동작과 과도한 운동으로 염증과 부종, 통증이 나타나는 것을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최근 한 대학병원의 조사 결과 과사용 증후군 환자가 8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운동과 휴식 시간은 1대3 정도가 좋은데, 예를 들어 1시간 정도 격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3시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진 것이 좋습니다. 급성 부종이나 통증이 생겼을 때에는 쉬고 냉찜질이나 온찜질 등으로 부종과 통증이 사라진 뒤에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비뚤어진 자세와 과도한 근육 운동으로 잦은 부상과 통증을 호소해왔던 최영관 씨.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1세트, 2세트 정도가 되면 이제 어깨에 통증이 많이 느껴져서 이제 더 이상 들 수가 없을 정도, 뼈에서 소리가 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적도 있었고요. 통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4년 전부터 바벨의 무거운 원판을 모두 떼어내고 빈 바로 새롭게 운동을 시작했다. 바른 자세로 자신에게 맞는 중량을 찾아가고 있다는 최영관 씨. 과연 그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틀어졌던 척추가 거의 바르게 정렬되면서 극심했던 통증도 사라지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결국 골격이라든지 그런 어떤 신체 부정렬이 오게 되면 실제로 가령 벤치프레스를 들 경우에 틀어진 자세에서 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에서 이제 중량을 든다든지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바르지 못한 자세로 관절이나 인대 부상이 오는 원인이 그 어떤 통증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게 바른 자세를 정렬을 해주고 그 다음에 중량을 적절하게 정량을 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신승엽 씨는 최근 탄탄한 근육질 몸매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그가 운동만큼이나 신경 쓰는 또 한 가지는 바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 돼지고기나 소고기보다는 조금 더 섭취하기도 편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섭취 함유량도 많기 때문에 운동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좋습니다. 신승엽 씨는 하루에 총 1000g의 닭가슴살을 먹는다. 반은 굽고 나머지 반은 음료와 함께 갈아 마시는데, 이것을 오전 5시부터 저녁 10시까지 3시간에 한 번씩 나눠 섭취한다. 2, 3개월 전까진 근육보충제 제품도 10가지 이상 챙겨 먹었다는 신승엽 씨. 하지만 몸에 이상이 느껴지면서 단백질 양을 줄이고 있다. 그냥 많이 먹으면 좀 더 몸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욕심?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먹었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과다 섭취를 했나 봐요. 그래서 몸도 좀 더 많이 피곤해지고, 그 다음에 얼굴이 좀 잘 붓기도 하고, 좀 얼굴이 때깔이 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었어요. 고단백질 식단은 신승엽 씨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일까? 그의 현재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피검사와 복부 CT 등 간단한 건강검진을 실시했다. 다음에 콩팥과 간의 색깔을 비교해 보실 수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지방간이 없다면 같은 색깔을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콩팥의 색깔에 비해서는 약간 밝은 빛을 띠는 톤을 보이고 있어서 경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이는 그런 복부 촬영 소견입니다. 특이하게도 27살, 27세이시고 운동도 많이 하시고 건장하신 분이신데, 이런 소견을 보이는 것이 혹시나 과다한 단백질 섭취로 인해서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이화작용을 일으키고 이후에 지방산으로 유리된 것이 지방으로 축적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는 CT 소견이 되겠습니다. CO2가 나요. 왜냐하면 몇 번 해보니까 잘못된 근육 운동의 부작용을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편편사망이라고 있어요. 과거 몸무게가 90kg에 육박했다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상준 씨. 지금의 몸매를 유지하는 원동력은 바로 근력 운동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이제 맨 처음에는 먹는 양을 많이 줄이고 이제 유산소 운동 위주로
다이어트를 좀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중은 좀 빨리 빠지는데 근육량이 많이 조금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 하면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이제 근력 운동을 같이 하기 시작을 했고요. 박상준 씨는 운동만큼이나 균형 잡힌 식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잡곡밥은 고구마의 역할을, 오징어 볶음은 닭가슴살, 나물 반찬은 샐러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는 이 평범한 한 끼에서 단백질, 탄수화물, 섬유질을 원하는 만큼 선택해 골고루 섭취했다. 어차피 우리가 먹는 건 결국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칼로리를 내는 건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고 그 위에 비타민, 무기질이 그 이외에 많은 부분들을 도와주는 부분이 있는 것인데 그것이 꼭 굳이 일상식을 통해서 다 섭취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내가 뭘 먹는지만 알고 내가 조절해서만 먹을 수 있다면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으신 거죠. 운동의 효과를 높이는 또 하나의 방법은 무리하지 않는 꾸준한 운동이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운동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운동이라는 걸 너무 그냥 살을 빼기 위한 수단으로 너무 인식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러니까 내가 다이어트를 하는 기간 동안에만 운동을 하고 또 그게 끝나면 꼴도 보기 싫어서 안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운동에 의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득들이 다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효과적인 운동은 내가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근육 운동은 운동의 종류보다 적절한 운동 강도가 더 중요합니다. 적절한 운동 강도를 찾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1분 동안의 맥박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운동 맥박수는 평균적으로 160에서 본인의 나이를 빼면 되는데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만일 나이가 50세라면 160 빼기 50, 그러니까 1분 동안 110회 이내로 맥박을 조절하면 무리한 운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근육 운동 전후 준비 운동과 마무리 운동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준비 운동은 운동에 필요한 신체의 근육과 관절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변화시켜서 부상을 방지하고, 마무리 운동은 젖산이 인체에 쌓이는 것을 막아줘서 근육통을 예방합니다. 가을이 완연해지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말에 일주일 동안 미뤄뒀던 운동을 몰아서 할 생각은 아니신가요? 자신의 몸 상태를 먼저 살피고 제대로 요령을 익히는 것이야말로 내 몸을 위하는 올바른 운동이 될 것입니다.